지금 이제 보다시피 이제 비각하고 이 정자각 사이에 약간 평평한 상황에 이 왕비릉이 이제 보이고요. 주변에는 이제 돌로 만든 그 석인상들과 말들이 이제 이 왕릉을 지키고 있어서 언제든지 이 왕비나 왕이 부르면 이제 출동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돌들이 이제 세워져 있고, 예. 문화재관리청도 고생 많겠어요. 잔디 잘 깎은 거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언제쯤 가시면 딱 그 냄새가 좋냐면요. 한 6월에서 7월 정도에 가시면은 그때가 풀 깎는 거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풀이 엄청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풀 냄새가 너무 잔디 깎는 냄새가 좋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외국에는 잔디를 꼭 깎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법으로까지 정해가지고 그죠? 그 잔디를 깎지 않고 방치하면은 벌금을 받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여름철이나 뭐 추석 전에 한 번 정도 깎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자주 깎습니다. 그래서 왕릉의 이 잔디는 너무너무 그 자체가 아름다움 그 자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 자체가 500년 동안 왕조가 유지되기도 힘들고 보통은 한 300년으로 끊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형식의 왕릉을 계속 지속했다는 거. 그리고 그 지속된 거 자체가 뭐 의계라든지 아니면 뭐 그 도감에 관련해서 책들이 또 다 남아있고, 또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27분의 왕들 관련된 시설들이 다 잘 유지됐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그래서 그 문화위원 그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현장검증팀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놀라운 일은, 연산군과 이제 광해군 두 분이 왕에서 폐위된 왕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연산군, 광해군 왕도 그 묘도 다 집어넣어라, 세계문화유산에. 왜냐하면 그분들도 역사의 한 가닥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특이한 거는 추존된 왕들이 있어요. 네. 왕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아들이 왕이 돼갖고 그렇죠. 뭐 추존된 뭐 그 진종이라든지 뭐 그런 특이한 뭐 사도세자 같은 경우도 왕은 하지 않았으나 이제 아들로 인해서 왕이 된 뭐 대표적인 왕이겠죠. 그래서 조선 왕릉의 아주 특이한 모습을 저희가 이제 감상하고, 지금 현재는 이 능치 위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저는 언제나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촬영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옛날 사진들을 갖고는 있는데 이걸 쓸 수가 별로 없는 게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요즘에는 이런 능침 사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 문화재청에 가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은 드론이나 아니면 항공 촬영을 그렇죠, 해야 그렇죠. 잘 나오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요 정도는 뭐 어차피 그냥 거기서 찍으면 다 나오는데 뒤에 천장산과 요 왕릉을 둘러싸여 있는 곡장이 너무 이제 지금 5월이 이제 시작되고 푸르른 계절인데 양과 사자가 이렇게 둘레둘레 있는 거는 이 왕릉에 계시는 이 주인공이 이제 나쁜 잡기라든지 이런 거에 절대 뭐 안 좋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요 마지막은 곡장을 둘렀지만 그 외에는 이렇게 동물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보통의 왕릉은 왕릉 주변에 이렇게 이게 둘레석을 이렇게 그 뚫려가지고 한 게 아니고 완전히 막아져 있죠. 둘르잖아요. 둘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간 같은 느낌이 아니고 둘레석. 완전히 그 둘러싸듯이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경종 정도 되면 조선 후기 쪽으로 가는데 이 둘레석을 세우지 말라고 했던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유정난의 세조예요. 세조가 이제 자신의 광릉을 꾸밀 때부터 여기 있는 이 둘레석을 하지 말라. 또 하나 했던 건 뭐냐면 돌로 석관을 만들게 되니 너무너무 시설비가 많이 들고 백성들의 고생이다. 이때부터 뭐를 하라고 했냐면 회격이라고 해서 이제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관을 안을 쌓는 그 방을 회격으로 해라.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그 궁중에서 쓰던 것이 일반에도 사대부들한테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왕릉을 이 내부를
발굴하거나 이럴 이유는 반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나 기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뭐 임진왜란 때 저희 잘 알고 있는 선정능이 이제 도굴된 상황이라는 거는 많은 분이 아실 텐데 그 외의 왕릉 말고 이제 일반인들 사대부들의 무덤을 딱 봤을 때 저희 지난번에도 방송드렸던 서울에 온 자리에서 예, 미라가 발굴되는 게 예, 회격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 발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석회죠. 네, 석회로 하다 보니까 딱딱한 그 이제 그 밀폐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미라가 되고 그래서 첫 번째가 조선시대 석회묘에서 이제 미라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석회를 이제 두른 만큼 그거를 이제 나중에 도굴하거나 깨는 게 힘들어요. 힘들었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로베르토일 겁니다. 그 흥선대원군 남영군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 묘를 이제 국가 이제 그를 이제 통치하는 그 실질적인 그 지도자 지배자인 그 흥선대원군은 아버지 묘니까 엄청나게 뭔가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로베르토가 이름이 아무튼 남영군 묘를 도굴하러 왔는데 독일 도굴하러 왔는데 이제 그 시절 중장비가 없는 거라 다 곡괭이만 들고 와가지고 땅만 파면 될 줄 알았는데 회벽에 부딪혔는데 한 반나절하고 그만뒀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곡괭이가 그 안 먹혀서. 그랬죠. 예, 그 이야기하고 또 스토리가 비슷한 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금관총이라고 하는 무덤을 이제 파헤치거나 도굴하려고 했었을 때 안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라의 그 무덤들이 이제 적성묘라 그래갖고 아주 땅 속에 아주 깊은 속에다가 그 여러 가지 부장품이나 많이 집어넣고 아주 큰 무덤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만큼으로 돌을 막 이렇게 쌓았다고 들었어요. 그냥 흙이면 이렇게 파는데 돌이 쌓여 있으니까 보통 포기하죠. 이거를 드러내고 해야 거기 도달하는데 도저히 그걸 드러낼 수가 없다는 업계에 막 돌을 이렇게 층층이 막 쌓았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네네. 그래서 저희 지금 조선왕릉 같은 경우는 요 이제 매장 하신 왕분들이 왕과 왕비분들이 이 아래쪽 부분에 시신이 보통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부장품을 거의 아예 안 넣기 때문에 이 조선 왕릉을 도굴한다는 거는 정말 무지한 분들의 불필요한 일이죠, 사실. 그 인류 문명이 최초로 시작된 이집트 문명부터 그때부터 피라미드 이제 왕의 무덤은 이제 좀 이렇게 항상 따로 만들죠. 가짜묘를 하나 만들고, 가묘도 하나 만들고 아무튼 이렇게 그 수고를 많이 들여가지고 이런 단어 써도 깔쌈하게 만드는데 깔쌈하게 만드는 문화가 인류 대대로 되어 왔는데. 부장품이나 그걸 이제 많이 뒀다고 이제 그게 소문이 날수록 그 묘마다 아니 세상에 피라미드를 파가지고 그걸 도굴할 정도인데 그 커다란 되는데 이제 조선시대는 부장품이 거의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게 적긴 했죠. 참 그 왕릉 이야기는 정말 그 27명의 왕릉의 스토리들이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참 흥미롭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왕들이 즉위를 하는 시기가 이 일명 그 아버지나 하여튼 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왕이 즉위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5일 안에 즉위가 다 끝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자신의 아버지나 위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를 어디다 할 것인가, 왕릉지가 어디냐, 이게 항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들 중에서 풍수지리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조선 태조뿐만 아니라 태종, 세종, 뭐 세조도 그랬고, 뭐 정조는 뭐 말도 안 해도 될 정도로 풍수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왕릉 이제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 사람이 승진을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왕릉지를 어디다가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로 이 왕과 새롭게 끈끈한 정을 맺어서 바로 수직 상승이 될 것이냐는 이 왕릉지를
풍수지리를 어디다 할 것이냐를 항상 그 풍수지리를 추천하는 사람끼리의 경쟁이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렇죠. 이기느냐. 그러니까 말빨이기도 하고 풍수지리 경력이 더 높아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 그 주장할 때 그 근거가 잘 먹히는 이제 경력이 풍부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결국 다수의 지가 선택이 됐었을 때 누가 선택이 되느냐가 이제 막 엄청난 신경전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풍수지리는 유사과학이거든요. 아니 그 땅에 묻혀서 잘 된다 그러면 그 땅에 다 묻으면 다 잘 되고 아무튼 뭐 전 유사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든 묻힌 다음에 나중에 무슨 일이 나면은 뒷담화가 되는 거거든요. 잘 안 되면은 그때 거기 묻어서 그래. 그리고 잘 되면은 그때 거기 묻어서 잘 된 거야. 라고 되는 그게 되기 때문에 풍수지에 따라 가지고 그 묘지가 그 결정되는 그 과정에서 직관들끼리의 막 신경전도 엄청났을 것 같아요. 지금 보통은 그러니까 지금 경종의 왕릉 같은 경우는 이제 영조가 조성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형의 왕릉을 이제 동생이 만드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그 의부정제입니다. 아니야 의모. 그죠. 엄마가 따로죠. 장희빈과 이제 그 일명 동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숙종의 경우가 왕릉이 이제 저희가 잘 알다시피 서오릉이라고 해서 지금의 파주 쪽에 이제 있단 말이죠. 대체적으로는 아버지 밑에 묻히고 싶어요. 보통은.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영조는 지금 동군릉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종은 지금 을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석간동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 장희빈, 그러니까 희빈 장씨 같은 경우도 이제 묘소가 서울릉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들이 되게 애매한 구석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을릉이라든지 아니면 태릉 문정왕후 왕릉이라든지 이게 일명 우리가 말하는 동쪽에 9개의 왕릉, 그다음에 서쪽에 뭐 5개의 왕릉과 좀 떨어진 자리에 있다는 게 지금 약간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도 이 대대손손 왕릉이 모여 있는 왕가들의 그런 무덤지에 있고 싶어 할 텐데 이 경종은 받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어머니 또 희빈 장씨인데 왕비에서 폐위되고 사약을 마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 경종을 받쳐주는 세력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노론으로 이제 받쳐주는 영조가 왕이 되다 보니까 이 무덤 자리가 동도 서도 아닌 이제 좀 이런 장소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빨간색 이제 저희 가을에 찍다 보니까 저희 갑자기 산사나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산수유 맞습니다. 산수유 나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제 여름이 아니라 아주 봄에 노란색 아주 작은 꽃을 피우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빨간색 열매, 그리고 이곳을 굉장히 좋은 복분자나 아니면 야간문이나 산수유 다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껍질이 굉장히 미세하고 안 좋아서, 왜냐면 이게 굉장히 세게 감싸고 있대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겨놓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는 그 남성들 그 자연강장제라고 쓰이기 전에 저는 이걸 해열제로 많이 썼어요. 산수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이제 동의보감에서 그 서준이 남긴 이제 동의보감 책에서 가장 이제 저희가 좀 더 관심 둬야 될 거는 중국의 뭐 열매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열매나 우리나라의 그런 풀들이 우리의 몸에 어디에 좋은가, 그리고 돈이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손쉽게 딸 수 있는 뭐 민들레라든지 아니면 이런 작은 그 풀들의 효능을 적었다는 그래서 산수유는 그런 저런 면에서 뭐 아주 뭐 봄을 알리는 꽃으로도 유명하죠. 아니 그리고 산수유를 제가 아는 이유가 제가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국민학교 교과서 그 동시 중에
어린 시절에 열이 났는데 아버지가 눈길을 헤치고 산수 열매를 따왔다라는 그 시가 있어요. 동시가. 국민학교 아니면 중학교일 텐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산수유라는 게 빨간색 열매이고 그리고 해열제 역할을 한다라는 걸 기계적으로 외우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열매가 이제 약간 거의 저희가 가을 말 정도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뭉글뭉글해지면서 이제 새들도 많이 따먹고 뭐 이런 이유로 딱 느낌이 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예. 근데 이제 말랑말랑해지면 약간 단맛이 납니다. 약간. 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요 왕릉을 이제 한 바퀴를 뺑 돌면서 이쪽에서 이제 촬영을 이제 그 중앙정보부 강당이라고 있는데 그 강당 쪽에서 이제 쳐다보면서 사진을 촬영하다 보니까 지금 아래쪽에는 왕비능이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왕의 능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 모습까지 왕릉은 이렇게 그 담으로 지금 둘러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왕이 보통은 여기 계시고 그래서 아주 독특한 구조로 상하 왕릉 그래서 뭐 세조 왕릉 같은 경우 하트 모양으로 해서 강을 따로 썼다 해서 동원 이강릉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동원이라 하면 같은 정자강 밑에 위아래로 쓴다. 그래서 동원 상하릉 그래서 위아래에 왕과 왕비가 있는. 그래서 참 경종은 슬픈 게 어머니도 사약으로 돌아가시고 또 안타깝게 저희가 2년 3년 안에 돌아가신 왕들 중에 또 경종이 한 분이시고 또 자손이 없으셔서 그 왕릉도 멋지게 꾸며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왕과 왕비가 그것도 같이 날라라니 합장도 아니고 위아래에 있는 아주 독특한 왕릉임을 대신 이런 능의 능참봉이 편해요. 한꺼번에 같이 쓰지 얼마나 좋겠어요. 한꺼번에 같이 쓰지. 그리고 왕이 그 후손이 직계가 아니니까 잘 찾아오기도 갑자기 여기 막 득달나게 찾아들거나 아니면 여기에 간섭을 안 하죠. 내가 볼 땐 여기 능참봉이 최고예요. 그래서 참 편하게 관리하기 좋다. 지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을흥 그 위아래에 이 왕릉을 딱 빼고 나머지를 다 손상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쉽게 이렇게 좀 손상이 많이 된 왕릉이 아닐까.